엄청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 28일 예정된 재의결에서 폐기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에 네. 대한 답이 네. 이 조사에 또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한번 보죠.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예. 네, 물어봤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예. 아, 예. 정당 정당 지지도를 봐야 되는군요. 국민의힘 5%포인트 빠졌습니다. 어유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그 동안에 우리 수치를 보면은 변동 큰 변동이죠. 예. 이게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지만 오차범위 내의 변동이기는 하지만 30% 선을 하향 돌파했다. 야, 민주당은 네. 미세하게나마 30에서 31이 된 거니까. 흐름이 상승세예요. 우상향. 예, 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뭐 큰 문제가 없거나 그냥 뭐 이렇게 가나보다 할 수가 있는데 네. 자, 국민의힘이 5%포인트 5.2 이내지만 자, 국민의힘의 최근을 네. 보시죠. 지금 최근 20주 동안 국민의힘은 20%대가 없었습니다. 40%도 있었어요. 저기 3월 예. 5주차, 2월 5주. 2월 5주 이때 한참 이때가 이제 그때 아닙니까? 총선 직전에 2월 달. 네. 예, 괜찮다가 이거 확 빠졌죠. 국민이면 뭐 과반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 과반은- 나왔던. 제가 평가할 땐 과반은 못 하지만 네. 한두 석 차로 민주당하고 비슷하게는 될 수도 있나? 네. 이렇게 전망했을 희망이 때 보였던- 그때가 2월 중순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9, 20%대로 20%대로 빠졌는데요. 이게 네. 우리 해병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당에서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네. 또 국민의힘이 이걸 못하게 방해를 하고 하면 네. 어떻게 되는지는 요 5%포인트 빠진 데에 있습니다. 예. 지금 미래가 지금 보이는 그렇죠. 그런 수치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 요겁니다. 정리했던 정당 지도를 보시면 이거는 김몽신 이사가 손수 예. 작업을 한 겁니다.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예. 요거 7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이거 좀 키울게요. 물론 70세 이상에서 한 절반 정도 47%가 네.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기 보시면 국힘이죠.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는 하는데 16%포인트 빠져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70대 이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군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도 그렇고. 과연 나이 드신, 네. 연로하신 또 그래서 경륜이 있고 그래서 보수 세력을 그나마 좋게 평가하셨던 네. 분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무직은퇴 기타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직은퇴 기타가 그렇죠. 많겠죠. 예. 그분들 중에서 18%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하락입니다. 국민의힘에. 자, 이분들 중에서 민주당은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 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요 흐름. 흐름을 보게 된다면 숨겨져 있지만 최병 특검법, 최병 특검. 이 후폭풍. 후폭풍. 이건 있는 엄청날 것이다. 이 상황을 예. 보고도 음. 그러면 다시 국회에 왔는데 국민의힘이 정말로 거기에 있는 당론으로 그럼 네. 밀어붙이겠다. 뭐 안철수는 자기는 안철수 의원 자기는 뭡니까? 찬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당론으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그렇죠. 과정에 음. 과연 될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여의도에서 국회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그게 지금 이 고령이신 분들 네.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직이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아하.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통령 긍정률은 24로 횡보하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5%포인트 빠졌다.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보통 대통령 긍정률이 더 빠져야 맞잖아요. 네. 그런데 당 지도가 빠진다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완전 빨간불이 켜진 걸로 봐야죠. 자,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로 그냥 본다고 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당 지지도가 이렇게 훅 빠져버린 것은 그렇죠. 좀 부담이고 압력이 되고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재 표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우리는 반대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해버려서 부결이 된다.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다음 주 조사 결과 보면 더 훅 빠질 수가 있겠네요.
제가 봤을 네. 때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을 살릴까 대통령을 살릴까 이거. 또 자기도 살아야 되죠.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재선해야 되고. 아니 그렇죠. 완전히 당이 폭삭 망하게 된다면 내 재선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그거죠. 그런 여기 보십시오. 예. 갤럽에서 총선 직전에 국민의힘이 37, 음. 민주당이 29였습니다. 하. 물론 여기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에 대한 네. 그런 효과도 있었겠지만요. 자, 요때 요 결과를 가지고 총선을 투표 개표해 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108석 얻었습니다. 음. 자, 요것과 그러면 오늘 발표된 5월 4주 갤럽 결과 국민의힘이 29입니다. 네. 예. 29. 민주당이 29였을 때 지금 29까지 국민의힘이 오히려 빠진 거예요. 네. 민주당은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살짝 올라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투개표하면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100석 할까요? 못하죠. 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선거가 많아요.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보궐선거 있고,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과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최상무 특검법이 음. 다시 왔을 때 그거를 하하. 정말로 예.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야, 그렇네요. 이게 이게 되는 얘기냐? 그냥 대통령 지키겠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반대하고 나오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렇죠. 대통령 임기보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임기도 더 긴데. 그렇죠. 갈참을 위해서 네. 자신들이 복무해야 되는 기간이 한참 긴데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21대 지금 국회에서 투표되는 거기 때문에 58명은 뭐 낙천 낙선 아니면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의원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중앙기관장 그 자리가 뭐 몇십 개, 뭐 80개, 뭐 몇 개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받기 위해서 좀 뭔가 내가 이 정부에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반대 표결한다. 글쎄 이렇게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치인 자리를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은 검사들이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제 생각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나는 못 가 어차피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네. 대통령실이 그래도 이쁜 면이 하나라도 있어야 이렇게 뭔가 해볼 만하잖아요. 네, 네. 요게 토마토 조사입니다. 토마토 조사. 토마토 조사 잠깐 한번 보시죠. 네. 예, 요거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네. 예, 조사를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고요. 어. 요거는 ARS입니다. ARS 무선 ARS 조사를 네. 했습니다. 토마토 조사. 예, 가상 번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정당한 인사권 행사냐, 김건희 여사 방탄용 물갈이냐. 아. 57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 물갈이다. 야. 57%. 국민의 57이에요. 이 검찰 인사는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는 예. 뭐 그런 인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관심. 왜냐하면 그럼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열심히 할 것 같은 예, 예. 느낌을 줬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수사던 사람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화가 난 거죠. 여기 보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해야 되느냐? 더 필요해졌다. 더 필요해졌다가 56.7. 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향후 김건희 여사 행보 아까 말씀하신 아 행복.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해야 된다. 63.6입니다. 근데 지금 광폭 행보예요. 광폭. 단독 행보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네. 제가 보니까 그게 그 행보가 마치 꽃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려한. 많은 국민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 맨 얼굴에 가서 네. 논바닥에서 자원봉사한다. 그렇게 예. 진짜 하루 세 끼 저기 뭐야 고기를 끊고 곡기를 끊고 고기요. 고기도 고기를 끊으면 이제 못 고기 사니까. 안 되니까. 예, 예. 그렇죠. 고기. 예, 고기를 그러니까 끊고 진수성찬을 끊고.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하면서 그러한 봉사 활동하고 완전히 국민 앞에 많은 국민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얘긴 달라지는데 이 행보가 그냥 화려하죠. 화려해요. 예, 예, 외교 너무 행보고. 꽃길이에요. 그러니까 공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건 3분의 1인데 네. 30%인데 자숙해야 된다가 63.6이니까 거의 3분의 2에 가깝죠.
자, 이거는 확실히 또 봐야겠네요. 그 수사도 수사지만 그거는 60% 가까이 특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지만 공개 활동 없이 자숙해야 된다. 요것도. 이거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3.6. 대통령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행보라든지 검사 문제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우세한데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당론을 정해서 반대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할 거냐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같이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 이거는 거부하면서 김건희 예. 여사 자기 이제 배우자 수사 안 한다. 검찰 인사로 싹 다 갈아버리면서 깔아버립니다. 이건 그다음에 숨기고. 공개 행보를 하고 그리고 특검은 안 받을 것 같고 아니 이러다가 제가 봤을 때 이게- 보수 정치 세력이 네. 백석 밑으로 어, 고착이 돼서 쭉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어. 주를 잘 보내야 돼요. 보수성 정치인들은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나 더 그러면은 이 힘든 시기에 우리 네. 국민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네, 봐야죠. 여기 경기 네. 갤럽 조사에서 경기 전망, 살림살이 전망. 이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네스코아에서 빨간색 자, 지금 경기 37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올해 들어와서 네, 경기 전망, 살림살이 전망이 이렇게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도배가 돼 있죠. 네스코아가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16. 네, 아니 살기는 너무 힘들고 국민분들은. 그런데 대통령실은 영부인과 관련돼서는 뭐 저렇게 하고 공개 행보를 또 하고 그런데 최상병 해병 최상병 특검은 못하게 하고 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살기는 이렇게 힘들고 힘들다.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 성장률을 상향을 하고 지금 수출도 좀 살아났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전혀 반응이 없네요. 요거를- 지난번 4월에 40, 예. 네스코 40, 지금 37. 키워보면 지난번에도 물론 보여드렸지만 네. 네스코아로 이렇게 빨간색이 두 자릿수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 2022년 2월까지는 파란색 글자가 나타났었습니다. 2022년 이게 대선 국면이에요. 네. 취임이 언제입니까? 5월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음. 그때부터 빨간색이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대통령 한 사람 바뀐 다음에 뭐 물론 국제적인 여러 가지 뭐 변수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예.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리더십을 믿지 못한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연히 이게 또 이 전망 안 좋다 이런 생각하시는군요.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전에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네, 또 어제가 또 주도식이었습니다. 예, 서거 그랬었는데. 15주기.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막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환율이 2배가 되고 네, 기름값이 오르고 했습니다.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름값은 국제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기름값을 국내에서 그렇게까지 막 오르는 걸 많이 방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 과연 그러면 보수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실정도 있었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는 경기 전망이나 살림살이 전망이 약간 파란색이었죠. 그렇네요. 파란색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빨간색 두 자리도 있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고 한결같네요. 예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빨간색이 두 자릿수예요. 데스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분쟁의 위험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네. 국제 분쟁과 관련된 위험은 지금도 빨간색 두 자리고 예전에도 빨간색 두 자리였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네. 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국내 경기가 굉장히 위축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면만 보는 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그렇게 오를 때에도 네. 방어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노력하면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성찰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 민심에 바로 이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혜병 특검은 예.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고. 예. 그리고 영부인은 네. 공개 활동을 시작했는데 꽃길만 걷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과연 여기 이 서여의도에서 네. 정치인들이 이번 정부를 어떻게 보겠느냐.
자, 그리고 살림살이 이것도 눈길을 끄는데 앞으로 1년간 귀대계 살림살이가 현재에 비해 그렇습니다. 어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살림살이. 물어봤더니 좋아질 거다가 15%, 나빠질 거예요. 나빠질 것 같아요가 31%, 빼면 네스코어 마이너스 16. 예. 이것도 전 정부 때와 예전과 비교해 봐도 많이. 나쁜 수치네요, 계속해서. 많이 나쁘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네. 이게 2021년인데 좋아질 거다가 25, 나빠질 게 20%.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스코어가 플러스 파란색 글자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두 자릿수 네스코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생각하고 있네요. 살림살이라는 거는 국가 경제와 무관하게 네. 개인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살림살이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렇게 살림살이가 힘들어질 거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정치권, 특히 대통령실은 거의 뭐라고 있는지. 정치권들이 진짜 민생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든 또 거기 목소리를 듣든, 그러니까 민생 토론의 이런 거창한 짜여진 각본에 따른 또 돈을 막 써가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민심 청취하고 듣고 그걸 반영을 하고, 윤 대통령처럼 시장에 가서 멍게 하다가 소주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요. 소주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많이 올랐어요. 그 예전에 그 소주값이 예전에 1,000원, 2,000원 할 때도 잔술로 드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서민의 삶이 고달픈 건데 소주값도 이렇게 올랐고 음. 과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벌이가 좀 있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